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경제신문 사회부에서 일하는 김다린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법률 전문가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기자라는 그 관찰자 입장에서 지난 2년간 조직 사기 범죄를 좀 꾸준히 취재를 해오고 있고요. 특히 좀 캄보디아도 두 차례 다녀오면서 그 해외 거점 조직 사기 범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취재를 해왔고, 그렇게 제가 현장에서 취재를 하면서 지금까지 느꼈던 문제점들과 그리고 이제 특별법에서 좀 보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중심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제가 조직 사기 범죄를 취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게 하도는 참 많이 잡히지만 그 팀장급 이상의 그런 상부가 잡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점입니다. 그 경찰청 통계를 보면은 올해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피의자 가운데 이제 총칙이나 관리책 등 이렇게 상승 비율이 2.2%에 불과하다고 하는데요. 이에 반해서 뭐 대표 통장 제공자나 아니면 뭐 인출책 이런 하부 조직원들만 좀 대다수 검거되고 있는 실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로 일을 하다 보면은 이 경찰관분들이 이렇게 좀 큰 조직 사기 범죄를 해결하셨을 때 이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여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그 이제 브리핑에 참석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총칙은 아직 검거되지 않아서 뭐 추적 중이다, 아니면 뭐 인터폴 소개를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설명이 한 10중에 8에서 9건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총칙이나 이렇게 팀장급 이상의 상선이 단순히 나쁜 놈이라서 꼭 잡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총책에 대한 검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상부 조직원들은 결국에는 그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밑에 조직원들이 전부 이제 검거가 되더라도 거의 뭐 기계의 부품을 교체하다시피 엄청 빠르게 이제 새로운 조직원들을 새로 모집해서 그 조직을 재가동하게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특히 이렇게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처럼 해외 거점 이렇게 범죄 조직들은 그 조직원들을 좀 신속하게 모집을 해서 조직을 다시 이렇게 가동할 수 있는 창구를 상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부 조직원들을 아무리 많이 잡는다고 할지언정 결국에는 이 범행을 진두지휘한 책임자들을 잡아들이지 못한다면은 이 조직 사기 문제가 좀 근절되기는 어렵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좀 체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부만 검거되는 구조에서는 피해 회복도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특히 그 캄보디아 관련 범죄 조직들을 취재를 하면서 뭐 사기 피해자들뿐만이 아니라 이 범죄자들도 직접 좀 만나보고 인터뷰할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그 피해자분들은 보통 이 사기꾼이라고 하면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 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물론 이제 팀장급 이상 관리자들은 돈을 많이 벌겠죠. 근데 이 말단 조직원들은 뭐 보통 이제 뭐 범행 건당 수당을 받고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 몇백만 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결국에 범죄 수익 때문에 대부분은 이 팀장, 총책, 그런 상부 조직원들의 주머니로 흘러가게 되고, 이들을 잡아들이지 못한다면은 그 사기 피해자분들이 가장 원하는 그 피해 회복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돈을 되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한 캄보디아 범죄 조직원이 있는데, 그 범죄단지에서 탈출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자수하고 처벌받겠다라고 한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정말 최종 생계비조차 없어서 이제 한국으로 올 비행기표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제가 막 비행기표까지 끊어주고 이렇게 자수를 좀 이제 유도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게 꼭 뭐 범죄 조직원이라고 해서 돈을 다 이렇게 많이 받아 챙기는 건 아니구나, 결국에는 이렇게 피해자분들이 가장 바라시는 이 피해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범죄 수익금을 쥐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검거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재하면서 느꼈던 또 다른 문제 중 하나는 그 미제 사기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 미제 사건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그 범행의 단서를 이렇게 특정하지 못해서 결국에는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 작년 기준으로 이 관리비자로 등록된 사기 사건이 약 10만 건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2019년 8,500건에 비해서 11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체 사기 범죄의 한 23% 정도가 미제로 남는 상황인데요. 이제 특히 이 기업형 범죄 조직이 철저히 분업화돼서 텔레그램을 사용하면서 신분을 숨기고 그리고 대포 통장, 대포폰 같은 이런 대포 물건을 사용하고 그리고 한국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수사기관에 손길도 닿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이렇게 미제 사기 사건도 함께 증가를 하면서 이 사기 피해자분들의 좀 괴로움을 키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전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국내 수사기관에서 활동하는 이제 수사관 분들에게 좀 주어져야 하는 권한이 저는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아까 모성준 판사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플리바게닝 제도가 저는 한 가지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플리바게닝 제도가 결국에는 이렇게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한 내부 고발자로 하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형량을 감경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은 좀 조직의 상부 조직원들의 신원이라던가 아니면 자금 흐름이라던가 이런 중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수사기관에 이 내부 고발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외 조직 범죄 같은 경우에는 수사에 있어서 휴리트에 의존하는 경우를 제가 좀 많이 봤는데요. 결국에는 내부 고발자가 없으면은 범행을 특정할 가능성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거든요. 일례로 제가 작년부터 취재하던 캄보디아 거점 로맨스 스캠 조직이 있는데요. 로맨스 스캠 수법을 이렇게 연애 감정을 일으키는 방법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피해자분들한테 이렇게 코인에 투자하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떠드는 수법이었는데 그거를 수사하던 기관이 이제 울산경찰청이었어요. 근데 울산경찰청 수사관분들이 수사를 이렇게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100명 가까이 검거되고 50명 넘게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요. 담당하시는 수사관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결국엔 이렇게 많이 범죄자들을 특정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명의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범죄 조직에서 활동하다가 마음을 돌려서 탈출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 그 범죄 단지의 조직도라던가 그 사람들의 신원, 그 다음에 1층에서는 무슨 일을 했고, 단지 2층에서 뭔 일을 했고, 3층에서 뭔 일을 했고, 이런 걸 전부 세세하게 기록을 해서 이제 한국에 들고 왔고, 그걸 이제 경찰에 제공을 함으로써 이렇게 수사가 확대가 돼가지고 조직 전체를 좀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됐던 그런 사건인데요. 그 사례를 보면서, 이렇게 좀 21세기 조직범죄에 있어서는 물론 이런 첨단 수사기법 다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이런 인적 네트워크, 휴니트 의존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하고 범죄 조직원들을 좀 이렇게 적극적인 수사 협조자, 내부 고발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검토도 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위장 수사의 제도와 역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전 기자이기 때문에 저는 취재 방법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지 않다 보니까 저도 가끔 이 사기꾼들을 취재를 할 때 기자가 아닌 척 위장 취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게 취재를 하면서 저도 그런 수법에 큰 도움을 받은 적이 많아요. 왜냐면은 제가 누구 기자인데요. 사기꾼이시죠? 제보해 주시지요라고 하면은 그거에 은할 범죄자가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근데 경찰관분들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애로사항을 겪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수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폭넓은 위장 수사를 통한 수사 권한을 부여하는 게 조직 사기 범죄를 일망타진하는 데 있어서 좀 활용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